퇴직한 후 노년의 생활을 즐기던 60대 남성 A씨는 6개월 전부터 가끔 소변에서 피가 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차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방광암 2기를 진단받은 A씨는 방광 전체를 제거한 후 인공 방광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광은 24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을 저장했다가 모아서 배출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2기 이상의 근치문성 방광암에서 근치적 방광 절제술 후 요도를 통한 배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자의 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 줍니다. 이를 정위성 방광 대치술이라 말합니다. 인공 방광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방광 절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광 절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종양이 있는 부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양이 남아있으면 재발 우려가 커지고 치료 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받은 모든 환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통상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방광 정형 절제술에서 방광 점막 하부의 방광 근육층을 침범한 2기 이상의 방광암으로 확인된 경우 시행됩니다. 그러나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 후 각종 방광 내 약물 주입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1기 방광암에서 역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 방광 수술의 적응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광암은 60에서 70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 위험도가 3배에서 4배 높은데요. 특히 흡연자의 방광암 발병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배에서 7배에 달합니다. 담배의 발암 물질이 폐를 통해 몸에 흡수된 뒤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에 포함되는데 방광이 소변 속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변성이 생기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우선 방광 절제 및 골반 임파선을 절제합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소장의 한 부분인 회장의 일부를 혈류가 보존된 상태로 50cm 정도 자릅니다. 다음으로 인공방광을 위해 잘라낸 회장 이외에 남아있는 회장 부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이후 관으로 되어 있는 장을 펼쳐내 방광 모양을 가깝게 만들어내고 방광 절제 후 남아있는 요관을 인공방광에 연결한 후 인공방광을 남아있는 요도에 연결해 줍니다. 방광암 환자의 경우 많은 수가 혈류와 배뇨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배뇨가 가능해지고 질병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배뇨 감각이 없거나 배뇨 관리를 위해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하므로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과 저장된 소변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24시간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을 모아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방광의 경우 잘라낸 회장의 길이에 따라 인공방광의 용적이 결정됩니다. 보편적으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은 자연방광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배출하는 기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방광과 달리 수축을 할 수 있는 방광 근육이 없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와 비슷하게 복압을 사용한 배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방광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장기적인 생존율과 예후가 궁금하실 텐데요. 인공 방광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장기적인 생존율은 대체로 원인이 되는 질환, 특히 방광암의 치료 경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방광암으로 인해 방광을 제거한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5년 생존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방광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의 진행 정도와 전이 여부에 따라 60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인공 방광 자체로 인한 심각한 장기적 문제는 드물지만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이 필요합니다. 인공방광을 만들어내는 술기 자체가 쉽게 설명하면은 잘려진 장을 펼쳐내서 바느질을 통해
방광의 모양을 가깝게 만들어내는 술기이고, 여기에 양측 요관 및 요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부위의 요노출, 협착 등이 주요 합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장을 잘라내서 시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장폐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술에 의한 합병증의 경우 대부분에서 추가 치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술로 비롯된 합병증 이외에는 소변 성분이 인공 방광을 통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해질 이상 어느 정도의 신기능 저하를 예상해야 하며, 요실금, 도뇨관을 통한 배뇨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 방광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각 환자의 건강 상태와 수술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회복은 병원에서 1주에서 2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집에서의 회복이 이어지는데요. 수술 후 초반에는 체력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소변 배출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한 직후에는 정상 방광 용적에 가깝게 방광 용적이 늘어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정상 방광 용적에 가까운 요 저장 영역을 보이게 됩니다. 또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근 운동을 통해 요실금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항문을 오므린 상태로 일정 시간 유지하고, 오므렸던 항문을 서서히 펴고 또 일정 시간 쉬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배뇨는 보각 배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배뇨가 쉽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도뇨관을 통해 배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 방광은 자연 방광처럼 소변이 차는 감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정기적으로 배뇨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 카테터를 통해 방광을 비워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기 검진은 물론 장기적 관리를 통해 감염, 결석 형성, 소변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빠른 시간 안에 경구 섭취를 권장합니다. 수술 후에는 물에서 미음, 죽, 밥의 순서로 식이를 단계적으로 먹는 게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은 크게 자극적이거나 과하지 않다면 특별히 제한하는 음식은 없으므로 골고루 충분한 식사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에 섞여 있는 점액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인공 방광 수술은 나이가 많으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공 방광 수술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배뇨 회복을 위한 과정과 환자의 노력 및 의료진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이 따르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인공 방광은 수명이 제한적인가요? 아닙니다. 수명은 영구적입니다. 인공 방광 내 방광암이 재발을 하는 소견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광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병의 치료만큼 수술 후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인공 방광 수술 후에도 대부분의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만큼 과도한 걱정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배뇨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환자가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방광 수술은 수술 전과 후, 수술 중의 과정 모두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가 모두 잘 수행될 경우 정상 방광에 가까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난이도가 높으므로 경험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